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최근 증시의 흐름은 일단 단기적인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의 시장의 흐름이 약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죠. 고점 대비해서 한 110포인트가량 지금 주가가 이제 밀렸는데 결국 이 흐름은 어떤 추가적인 어떤 랠리를 위한 어떤 랠리가 아니라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한계성을 지닌 랠리가 나타났었고 그 흐름이 최근 일주일간의 흐름에서 이 시장 상황은 여전히 베어마켓이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시켜 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최근 일주일간의 변화 흐름을 우리가 심플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장세의 흐름이 그렇다라고 해서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급락 과정을 다시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환경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포인트는 우리가 편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국면은 아니다라는 점. 이건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세는 무엇보다 약간 유연한 시장 감각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종목 선택이라든지 집중 이 부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부분들을 명심하시면서 오늘 저와 함께 시장의 흐름 점검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의 이제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보면은요, 이제 이런 흐름이죠. 이제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방송 출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120일 이동평균선 한 2560까지는 열어놓고 보자. 다만 이 시장이 갖고 있는 한계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유연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지난주 흐름 속에서 시장의 흐름을 설명드렸는데, 그러면서 결국 이제 시장은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의 변화 흐름을 보면은 2,500 이번에 이제 고점이 2,560 정도까지 찍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오늘 저점 기준으로 보면 한 110포인트 정도 고점에서 이제 이탈을 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시장을 전체적인 국면 내지는 프레임별로 보면은 시장은 베어마켓 랠리의 어떤 마무리 국면이 나타났다. 이렇게 확인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제 보면은 시장의 흐름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요 자리에서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요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이 어떤 추세적인 상승 국면이 아니라 베어마켓 랠리, 그죠? 베어마켓 랠리라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프레임을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시장의 흐름이 추세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은 이어져 나가지만은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가 아닌 불마켓, 그러니까 본격적인 강세장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한계성을 정하지 않고 시장이 갈 때까지 가자라는 측면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잖아요. 그런데 베어마켓이라는 얘기는 지금 시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약세장의 국면을 아직까지는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약세장 국면 속에서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은 한계성을 가진 랠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 우리가 염두에 둔 대응을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의 흐름 속에서 뭡니까? 일정 정도 이제 가격이 해소된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조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뭐냐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왜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요. 시장은 국면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베어마켓 랠리가 전개되는 국면 속에서는 한계성을 지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추세를 본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면이 지난다고 하면 새로운 투자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 속에서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은 베어마켓 랠리의 연장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관점 속에서 시장은 이번 랠리 이후에 110포인트 정도 조정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 6월 달부터 추적해 들어갔던 베어마켓 랠리가 일단락됐다. 이렇게 전체적인 프레임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그전에는 추세적인 흐름을 보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흐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은요, 추세를 보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치를 설정한 투자 대응이 가능한데 추세 국면이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변동성 국면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전에 나타났던 이런 흐름의 시세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변동이라는 얘기는 이제 일정 정도의 저항과 지지를 중심으로 하는 등락에 연출될 수 있는 구조로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 흐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베어마켓 랠리의 마무리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에서 그 해석을 하고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뭐냐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변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장이 그동안의 베어마켓 랠리가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는 추세 국면 속에서 이제는 변동성 국면으로 전환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기적인 전술은 바뀌어야 되겠죠. 이전에는 눌리면 사고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서 일정 정도 목표치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일정 정도 밴드 상단을 정해놓고 하단을 정해놓고 왕복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기준점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포인트에 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시장은 왜 이런 그 베어마켓 랠리의 막판 국면, 마지막 마무리 국면을 보였느냐? 결국은 뭐냐면은 이번에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간 배경 결국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가격과 하나는 수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는 얘기는 거래량이 그야말로 아주 최저 막 3억 주를 간당간당 넘는 그런 거래량이 수반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는 이제 거래량 바닥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바닥 찍고 올라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팔 게 없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신용 잔고가 계속 털리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일정 정도 매도 압력의 공세 속에서 거래량을 죽이면서 더 이상 이제 뭡니까? 매도 압력이 이제 없어짐에 따라서 주가의 가격이 저점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 두 번째로는 이제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 그에 따라서 대부분의 주가들의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 국면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 베어마켓 랠리를 보여줬던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이제 그게 베어마켓 랠리의 마무리와 더불어서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했죠. 어떤 변화냐? 첫 번째로는 그전에는 가격의 메리트에 기반한 랠리가 연출됐다라면은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상당 부분 해소됐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웬만한 종목들이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저점이라고 하면은 지난 7월 4일 날 기록했던 이 저점 대비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5, 60%.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10%에서 20% 정도의 주가 반등 흐름을 다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번 베어마켓 랠리를 만들어냈던 가격 메리트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시세 흐름도 뭐냐면 선발주가 움직였고 후발주가 움직였고 제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시세가 이제 막 종착역 부분까지 오기 때문에 종목들의 경우는 이제 신선한 종목 쪽으로 자꾸 이동이 될 거다. 오늘도 사실 여러분들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계속 그런 흐름들이 연출되는 건데 오늘도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여행주 움직였고 그다음에 일부 항공주들이 움직였었는데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탑픽으로 가는 종목이고 그게 결국 뭐냐면 햇살을 받지 않았던 종목들까지 이제 다 한 바퀴씩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한 바퀴씩 돌아갔다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이 상승 시세, 그러니까 랠리 흐름 속에서 동참하지 못했던 종목들까지 이제 전부 다 한 바퀴씩 돌리면서 주가를 올려줬다는 얘기는 이 베어마켓 랠리의 흐름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더 이상 가격 메리트에 기반한 상승의 흐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장의 국면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그 흐름들이 이 베어마켓 랠리의 마무리 흐름을 보였던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결국은 시장이 한계성을 가진 상승의 흐름이 어느 정도 종착점에서는 더 이상 못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가격 메리트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어마켓 랠리를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본격적인 그 불마켓 랠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야말로 이제 바꿔 레이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꿔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추가 모멘텀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 모멘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은 뭐겠습니까? 코로나 상황 이후에 어떤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시그널, 그 다음에 금리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공격적인 금리 인상 부분이 일정 정도로 약간 느슨해지는 부분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추가적인 모멘텀 부분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요인인데 아직까지 그게 요원하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은 뭐예요?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수준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고 더 갈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서 일정 정도의 흐름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게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 시장 흐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팩트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시장 주변의 상황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뭐 오늘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얘기가 이제 그런 거죠. 어제 그제 이제 미국 시장 쪽에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미국 시장이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과 더불어서 이제 선제적으로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모멘텀이라는 얘기는 사실 이 시장의 이 흐름도 말입니다. 받고 더 가려면 말이에요. 이제 이전에는 수급 흐름과 가격 메리트 기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면은 여기서 받고 더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본격적인 경기 회복 시그널이라든지 경기가 서서히 개선됐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요원하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미국 증시의 경우도 사실은 다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300일 이동평균에서 찍고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미국도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300에서 못 미쳐서 한 200일 이동평균에서 믿고 이제 조정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경제 지표 흐름 속에서 개선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경제 지표는 혼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번에 이제 CPI라든지 이런 그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보다는 사실 적게 나와요. 생각보다는 적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금리의 공격적인 인상 부분은 상당히 와해된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물가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회복 신호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다라는 얘기는 금리 부분 속에서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우리가 일정 정도는 이제는 상쇄시키는 요인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결국 경기 회복, 즉 2분기, 3분기가 지나는 그 자리에서 기업들의 실적 개선 컨센서스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주가 측면 속에서도 그동안에는 쌌다라는 관점으로 주가가 올라갔지만은 이제부터는 쌌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왜? 저점 대비해서 올려줬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는 뭐냐면은 기업들의 수익이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혼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FOMC 회의 열리기 전에 일종의 프리뷰죠. 프리뷰. 그러니까 미리 이제 우리가 사전에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미팅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좀 모든 관심사가 쏠려 있는 거예요. 왜? 이전에는 가격 논리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면 지금부터는 또 이제 그 가격 논리가 상쇄됐기 때문에 이제 또 다시 금리라든지 경기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시장의 시선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지금 뭐 대체적인 의견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어느 정도 좀 이제 끝나지 않았느냐. 뭐 빅스텝까지, 그러니까 0.5% 정도 인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에 강한 에펙트를 줄 것이냐. 이제 그건 아직까지는 미지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변을 둘러다보면은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하는 펀더멘탈 요인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혼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약간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주가가 이제 혼조권의 흐름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우리 증시에서도 오늘 여실히 드러난 모습이다.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하기 전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약간 혼조권의 흐름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 왜? 이제는 강력한 어떤 베어마켓 랠리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는 자리에서 시장은 확실한 어떤 그런 배팅 포인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잭슨홀 미팅, 그 다음에 그 뒤에 나타나게 될 FOMC 회의의 어떤 흐름에 설왕설래하는 그 주가 등락 흐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향후의 흐름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고 점쳐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종목들의 흐름은 그러면 어떻게 연출되느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목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하나의 키워드,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슬리머였어요. 슬리머.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전에는 말입니다. 주가가 이제 저점 대비해서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너도 나도 다 올라갈 수 있었어요. 왜?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전체적인 종목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 종목 저 종목 돌아가면서 이제 막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슬리머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다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남는 놈들만 살아남고 가는 놈들만 가는 시장의 흐름이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저것 보지 말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시세의 포인트는 결국은
그 업종 내에서도 탑픽만 봐라. 가령 예를 들어서 조선주 쪽에서도 오늘 뭐 조선주들이 좋았는데 물론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도 올라갔지만은 탑픽 현대 미포 조선만 봐라. 그죠? 가령 이런 논리죠. 2차 전지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수소차 같은 경우에서도 핵심주들만 봐라. 그죠?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베어마켓 랠리의 초동기 흐름을 보인다거나 시세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웬만큼 2등주, 3등주도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른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들은 똘똘한 놈들, 쉽게 얘기해서요. 똘똘한 놈들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아직 햇살이 비치지 않은 종목들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두 가지의 투자 포인트, 종목 포인트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뭐냐면 종목 슬림화가 연출되는 가운데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요, 그 압축된 흐름 속에서 가장 지금 핵심 섹터는 그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정유, 그다음에 에너지, 신재생. 신재생 쪽에서도 이전에는 OCI가 강했다라면 최근에는 S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이 지금 전면에 부각되면서 그야말로 슬림화의 어떤 핵심의 흐름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장이 어느 정도 랠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뒤풀이 파동의 흐름이 나타날 때는 똘똘한 놈, 그러니까 죽더라도 똘똘한 놈에서 죽는 게 나중에 팔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흐름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한쪽에서 이제 그 강한 흐름 쪽에서는 정유, 에너지, 그 다음에 조선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어떤 그 슬림화의 핵심 흐름으로 좀 살아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시장의 흐름은 지난주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워딩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은 선발 섹터로 압축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 후발 섹터의 순환매를 대기하는 거. 그런 측면 속에서 오늘 이제 보면은 여행이라든지 그죠, 항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다라는 것은 걔네들 일단 뭐 제가 이제 시세를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지만은 전부 다 보면은 못 올라갔던 애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종목 찾기예요. 그러니까 못 올라갔던 애들 하나 찾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섹터 내에서 선발로 튀어나가는 애들, 걔네들의 흐름이 전체적인 어떤 현재 장세 흐름,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가 본격화되는 흐름이 아니라 베어마켓 랠리의 마무리 국면에서 이제 추세 국면이 아닌 변동성의 국면으로 전환되는 자리에서 그런 시세 흐름에 집중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먼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이 랠리에 그 첫 번째 조정 시그널을 줬던 종목은요, 뭐냐면 삼성전자예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첫 번째 조정의 시그널을 줬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좀 차트를 한번 크게 우리가 잡아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번 마디에서 사실은 삼성전자는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다는 얘기가 참 뭐 말이 좀 그런데,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전에 그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이미 한 달 전, 그죠? 그러니까 7월 초부터 고점 찍고 난 다음에 그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꽉 그냥 시장을 눌러놓고 앉아 있으니까 시장이 자유롭게 못 올라가고, 결국 그게 무슨 얘기냐? 베어마켓 랠리의 가장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못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보시면은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발주에서 먼저 조정 시그널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 시장 흐름 속에서 저점에서 선발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잖아요. 그죠? 근데 현대자동차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먼저 300일선까지 도달하고 난 다음에 못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은 선발주들이 이제 먼저 막 올라가다가 쉬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오면서 시장은 이제 너 올라가, 그 다음 번호표 하면서 종목을 올리면서 왔는데, 결국은 이제 그 흐름이 지난 7월 초부터 시작됐던 이 랠리가 지금 8월 중순이 넘어서고 있으니까 한 보름 정도 이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됐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종목들은 그 다음 다 올려주면서 움직였었는데, 선도적으로 이 대형주들, 얘네들이 계속 시장의 흐름에 조정 시그널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종목들을 계속 이제 명인들의 복귀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한계성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려주기 위해서 이 종목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들이 지금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움직여야지요. 삼성전자라든지 여러분들 현대차라든지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300일선의 한계성을 가지지 않고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전개돼야지 그게 이제 비로소 베어마켓 랠리가 아닌 불마켓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한계성을 가진 흐름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이 장세를 규정하고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세를 볼 때.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지금 장은 이제 자연스럽게 뭡니까? 어떤 기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압축된 핵심 섹터가 시장의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 속에서는 뭡니까? 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되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뭉쳐지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SOE 같은 종목들. 그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하나솔루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탑픽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은 조정 보이고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S에너지 같은 경우도 조정 보였다가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탑픽 흐름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흐름이 선순환 구조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 쪽에서도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조선주의 탑픽은 무조건 현대미포조선이다. 그러니까 보면은 현대미포조선의 경우에도 약간 쉬는 흐름이 보였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한계성을 지닌 종목들의 흐름이 아니라 계속해서 뭡니까? 추세가 지속되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현대미포조선의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장은 꺾이고 장은 조정 보이는데 슬림화되는 흐름들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얘네들 쪽으로 제가 집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 현대미포조선이 끌어주니까 결국은 뒤에 있는 대우조선해양도 300에서 타치를 해주는 거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결국은 뭡니까? 시세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도 사실은 시세가 추가적인 여력은 있다라는 거죠. 예. 왜? 현대미포조선하고 어느 정도는 키를 맞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들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 대형주 쪽에서는 뭐 최근에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약간 이제 고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종목들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잘 매매를 못 하는데 뭐 고려 아연이라든지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 금호석유 뭐 이런 것들은 후발주 쪽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에 기반한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의 뭐 가장 하이라이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 여행이 되는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일단 한국에서는요, 지난주 항공에서는 탑픽은 진에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진에어는 탑픽인데 탑픽 종목이 계속 강하게 끌어주잖아요. 그럼 후발주, 바닥에서 기는 애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께서 미리 선취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오늘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던 것이 진에어가 움직이니까 보시면 이제 TA 항공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여행주 쪽에서도 보시면 하나투어 이런 것들이 오늘 뭐 8%, 9%씩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모두 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이런 흐름들이 후발주 쪽에서 했던 순환이 돌아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어마켓 랠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랠리가 형성되는 추세 국면 속에서는 목표치를 설정하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금은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는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추세 트렌드에서 이제는 변동성 트렌드, 박스 트렌드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의 흐름은 우리가 밴드를 설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즉, 종합주가에서 하단 부분은 2433. 오늘 뭐 올라갔던 것이요. 이 빨간 이평선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33일 이동평균선이잖아요. 그게 2433이거든요. 이게 하단. 그 다음에 상단은 지금은 2500.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500 근처에 들어오면은 못 빠져나오신 분들 일단 파세요. 그리고 2430선에서는 일단 매수고 그 근처에 들어오면은 다시 또 고점 매도. 이 관점 하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자. 그리고 단기 변동 구간이라는 점. 지금은 이제 다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이 변화됐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은 슬림화되고 그러니까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요. 선발 섹터, 탑픽. 그 다음에 후발주 쪽에서 그 선발세 섹터 쪽에서 못 올라간 후발주,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쪽으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는 관점. 그리고 이제 시세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선별적으로 접근해야지 포진해서 들어가면 지금은 물립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인 압축 대응.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따라가는 대응보다는 조정 들어오는 자리. 그러니까 추세 국면이 아니라 지금 변동성 국면이기 때문에
탑픽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눌림목자리에서 공략하는 관점, 그 다음에 바닥권 종목의 경우에도 탑픽 종목이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 그 섹터 내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미리 조금씩 사놓고 기다리는 관점. 그 대응이 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약간 변화되고 있는 이 국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핵심 투자 포인트가 된다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